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단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2년물만 보면 5% 넘게 빠지고 있고 10년물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헝다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원래는 중국에 한정돼서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래요. 말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채권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일단 볼게요. 기사 내용을. 중국에서 GDP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됐잖아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9월 주택 가격이 6년 만에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자산 시장이 침체가 됐다라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고용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면 안 되는 게 지금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죠. 지금 뿌린 돈이 중국에서 뿌린 돈을 아직도 회수가 안 되고 있고 그만큼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겠죠.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침체가 와버리면 부채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일단 볼게요. 예, 중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중국의 성장이 세게 나오려면 지금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출과 내수 성장입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내수 성장하려면 금리 인하하면 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수출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율 전정하면 되겠죠. 예. 지금 위안화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위안화가 매우 강세죠. 이게 내려간다는 소리는 달러가 약세고 반대로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위안화가 강세란 소리는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찾겠죠. 지금 유가라든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출에는 안 좋죠. 쥐약이죠. 다른 나라 대비 수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겠죠. 딱 생각해봐도.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내수 성장하려면 지준율 인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출로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환율을 어느 정도 조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환율의 약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환율의 약세를 만들면 안 좋은 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되잖아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이머징 마켓은 힘들어집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여기서 수출 다 하잖아요. 그럼 이머징 마켓은 오히려 성장이 찍어 눌러지겠죠. 예전에 2015년도를 한번 보세요. 이때 이거는 지금 실질금리고요. 이거는 연준의 실질금리고 이거는 바로 위안화랑 그러니까 US 달러 대비 위안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었죠. 근데 어느 정도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 환율을 내렸죠. 환율을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머징 마켓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었죠.
이거를 주가로 보여드릴게요. 주가로 보여드리자면, 잘 보세요. 2016년 2월에 상하이 회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머징 마켓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림. 이게 바로 좋은 그림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위안화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를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 환율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유로는 이거를 보면 최근을 보면 유로는 어느 정도 약세를 가고 있죠. 대충만 볼게요. 그 다음에 엔화도 보면 어느 정도 약세를 띠고 있죠. 달러 대비. 우리나라도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약세를 취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최근 어느 정도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위안만 혼자 강세를 띈다? 이러면 위안화가 어느 정도 튈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위안화만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띠면 서로 강세를 띠면서 같이 올라가면 돼요. 환율이. 위안화도 지금 별 타격이 없겠죠. 수출할 때. 근데 다른 나라 대비 강세를 띠게 되면 위안화 혼자만 지금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위안화는 강세를 띨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자료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도 한번 볼게요. 2019년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때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려고 했으나 더 올리지 않았어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죠. 그러면서 지금 환율은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위안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띄었죠. 위안화가 강세가 뛰면서 이머징 마켓이 살아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2016년이랑 2019년만 봐도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안화는 약세로 돌변해서 이머징 마켓을 타겟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투기적인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자료는 스몰 트레이더들의 콜바잉이 역대급으로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라지 트레이더들의 콜바잉도 역대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볼게요. 강한 섹터는 지금 2월 달에 1, 2월 달에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때 고생했을 때 가장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섹터는 기술주라고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 덤머니만 보면 스마트머니는 기관들의 돈이고 덤머니는 개인들의 돈이잖아요. 스마트머니는 기관들은 지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덤머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지금 사탈 랠리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헝다그룹의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든지 미국장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